안녕하세요. 맥빌딩 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도보 4분 거리 위치한 도로에 접한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상권부터 설명드리는 이유가 상권을 모르면 입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입지라는 것은 사실 상권 속의 어떤 성격이거든요. 상권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접해 있느냐를 따지는 게 입지이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를 빼고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권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또 역세권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들 보통 대부분 소개드리는 건물이 역세권 건물일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건물 매각할 때 시세 차익 안문하시는 분 없으실 텐데, 역세권에서 대부분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교통망이 좋다는 거는 향후 발전이나 개발 계획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권은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 건물도 그래요. 신논현 사거리는 사실상 강남역 상권과 다 있기 때문에 역에서 얼마나 가깝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긴 합니다. 물론 강남구 자체가 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기보다는 강남구 자체의 상품성이 높죠. 그리고 사각형 형태로 구역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어느 역이든 닿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초역세권, 그러니까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하죠. 저희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물이 바로 그런 것을 자꾸 강조드리는 건데, 도보 4분 이내 거리라고 해도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택가인지 다른 성향의 상권인지 이 파악이 중요한데, 여기는 굉장히 그 먹자골목이거든요. 한신포차 지금은 매각돼서 건물에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여전히 먹자골목은 중심지 역할을 하고요. 야간 상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이곳 상권을 찾아서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직장인들이 상주를 하면서 여전히 이곳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이 상권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입지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보 4분이라는 거를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잡을 때도 역세권이냐 아니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런 점을 살펴보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맞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살펴볼 거는 뭐냐면, 개선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결국엔 이런 것은 장단점으로 귀결이 될 텐데 내용은 세분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21.4평이에요. 100평이 넘습니다.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연면적이 387.9평입니다. 주목할 것은 용적률인데 250.7%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50.7%를 더 이득 보고 있는 거고, 이 수치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상 5층까지 같은 면적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준공연도가 91년 6월 8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혹은 내부 수선 같은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승강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건축사분들과 추후 필히 의논을 하셔야 될 게,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치할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승강기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너무나 잘 아시죠? 승강기가 있으면 그 아래층과 위층의 임대료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2.4%, 월 수익이 4,600만 원인데, 주택도 물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거는 언급드릴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임대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1층을 제외하고는 2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물 가치가 높아지죠. 결국에 매각하실 때 시세 차익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승강기의 설치 여부입니다. 그래서 꼭 건축사 혹은 설계사무실과 상의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4층, 5층이 주택이에요. 가장 문제되는 게, 거의 건물 매입은 지금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대출 가능 금액 때문에 그렇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출에 비해서 대출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대출은 법인으로 하셔야지 많은 원하시는 범위대로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 그 자체가 벌써 12% 정도 내외가 된다는 얘기죠.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건물 매매가를 현저하게 낮춰야 되는데 파시는 매도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팔기도 또 역시나 아쉬운 거죠. 그런 그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주택을 잔금 전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물론 이것도 매도 측에는 세금 문제가 부담이 상당히 크게 부담이 오는 문제인데 그것 자체로도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어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건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근생 건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240억보다 더 절세해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언급드린 위치. 그다음에 같은 역세권이라도 강남도 신논현역 사거리 인근의 역세권이냐 그것도 주요 메인 상권 내에 위치한 건물이라는 점이 다른 여타 건물하고는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평당가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영동시장 방면으로 골목 안쪽에 있는 좁은 골목이거든요. 여기가. 거기도 1억 7천에 현재 진행 중이고 좀 위치가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도 2억인데 평당가는 1억 9,769만 원 2억 밑으로 살짝 내려서 나름 경쟁력 있게 진행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등하게 평당가가 저렴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니에요. 조금 평균치에서 낮춰서 진행하는 건물이고 물론 이 건물보다 평당가가 낮은 건물도 있습니다. 평당가로만 치면요. 하지만 그 건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건물들이라서 그렇게 저희 쪽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건물이라 제외시켰고요. 이 건물이 선택된 부분은 개선을 굳이 하지 않아도 현재 가치로도 충분히 매입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면 건물 가치는 충분히 올라가고 향후에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평당가가 2억은 무조건 넘을 테고 2억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역, 신논현역 이쪽은 어찌됐든 강남대로서 핵심 상권이고 예전 같으면 이 건물을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를 겪고 나서 워낙 다들 어려우시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런 시기 같으면 이 건물 매입 자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건물 진행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고 건물주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도 이런 입지의 건물들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지역에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혹은 이 건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발해서 소위 말하는 밸류업 시킨다고 하잖아요. 밸류업에 관한 것도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밸류업에 관한 말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건물을 개선시켜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매물입니다.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보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셔서 같이 충분한 토의를 하시고 의사결정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